제2회 정당 인권 강좌를 오늘 처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2회, 3회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부천 지부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더 모두 잘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네, 바로 그리고 저희 대한사랑 부천지부가 이번에 처음 출범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그 부천 지부장님이 행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달에 100번 김구 기념관에서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해요. 그 준비하러 지금 보고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고 지부장님이 대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셨는데. 여기 앉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대한사랑 부천 지부의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윤성이라고 합니다. 대한사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잃어버린 우리 문화와 역사를 되찾고 한민족사의 부통력을 바로세워 대한의 밝은 미래를 되찾아 나가는 역사, 문화운동 단체입니다. 저희 대한사랑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한민족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및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 문화를 위해서 해외에서 교육 문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연구 및 학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당고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독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해외에서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 2월 19일 날 임시정부 100주년 시립을 기념을 해서 대한사랑에서 북한 긴급 회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시간 내셔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지부는 지금 오늘 경상문화 강좌를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들어오실 때 방문강 작성하면서 이제 서류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한사랑 회원 가입서도 나눠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강의가 많아지신다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라든지 세미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험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강사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분은 한려군 사랑의 박찬아 의장님이십니다. 네, 한려군 사랑은 이제 카페에서 낭카페에 있는 곳인데요. 30만 정도 회원이 있고요. 정부하고 같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일은 시베리아에 있는 상하공화국이 있거든요. 그들하고 자연의 결혼해서 국내에 이제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 체험하는 일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고려인 사단법인이 작년에 이제 출범을 했어요. 고려인이 하면은 우리 이제 러시아에 있는 강제 이주당에서 중앙아시아라든지 이제 소련권에 이제 흩어져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대전하고 안산하고 인천하고 저희 세 군데를 알고 있어요. 정식으로 고려인 단체도 출범했는데 그들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후원업체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의장님은 군대보다는 해외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세요. 작년까지도 미주 지역 한 10회 정도 세미나 하셨고, 동남아도 세미나 하셨고, 유럽도 최근에 12월 달에 다녀오셨거든요. 이제 군대보다는 해외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진짜 시간 섭외를 했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군대 계실 때는 나는 박물관 간다 해서 중앙박물관에서 지금 황금메달 카자흐스탄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아마 내일도 3시 정도에 그거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박물관 간다 오도서 작가님하고 같이 도슨트 활동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티오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티오가 찾을 거고,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하시면 그거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공지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거 합니다라고 이제 안내해드리면 시간 되실 때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네,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정도로 이제 소개 많이 끝내고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류열풍사랑 의장을 맡고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제 빌린 시간이 3시까지는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이 줄이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하다 보면 제가 한 영상 한 30개 정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350장 정도 되는데요. 한번 최대한 빨리 달려가지고 독립운동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란 그 드라마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시겠어요? 보신 분, 예. 보신 분 한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잘 손 안 드시기 때문에 반은 넘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24부작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주요적인 사건만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제가 이제 옮기느라 조금 글씨체가 좀 바뀌었는데요.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2019년입니다. 3.1운동, 좀 3.1 혁명이라고도 요즘에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냥 3.1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 그 대한민국 국부가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부 탄생이 100주년이고요. 그리고 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김구 선생께서 최근에 발굴이 됐는데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운동이 그나마 그것 때문에 이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미국에 이제 편지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큰 영향력을 줬던 것이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인데 그것이 이제 90주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한 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부천에서 독립운동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아까 역사회고 조금 하셨는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을 맡고 있고요. 한류열풍사랑 의장이고 그리고 사단법인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사랑을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이제 대한사랑이 이제 다른 역사를 알리는 단체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제 부천 지부, 국내 지부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지부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 아시아,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미주 동서부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한 반 정도는 아마 외국에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역이라고 있습니다. 140여 개 단체들이 모였는데 이제 아직 식민사학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민족사학을 하시는 분들 그 단체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3년 전에 이렇게 모였고요. 올해가 이제 3주년이 됩니다. 국회에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환단학회가 있습니다. 세계 환단학회가 있어서 학술대회를 해서 지금 한 10번째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문도 이렇게 환단곡이라든지 논문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콘텐츠를 굉장히 이제 STV 상생방송에 있는 콘텐츠를 화면 캡처해서 많이 쓰는데요. 이게 한문화 중심 채널 STV 상생방송이 이렇게 후원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 대장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를 위한 역사 특강을 작년에 이렇게 많이 했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한 팀이 이제 홍콩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있는 중문대라고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해외에서 특히 올해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역사 특강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류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한류를 한 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 18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에서 제가 문화부 장관 상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크로아티아라고 해서 유럽에 있습니다. 자그레브 수도인데요. 거기에서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한류를 했는데 저에게 이제 그쪽에 있는 한류 대표가 클럽 대표가 저에게는 태극기를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의아하잖아요. 다른 나라 이렇게 국기인데 태극기를 설명해달라고 해서 그 태극과 태극기의 역사 그리고 태극 철학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교류를 할 생각이고요. 태극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올해 하나 중에 뭐냐면은 독립운동가 아이돌들이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합숙하고 연습생을 하면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독립운동가를 잘 모르고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도 잘 몰라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역사 교육을 대신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LA 이런 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유럽의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었는데요. 특히 독일 에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이제 독일은 1960년대, 70년대 이게 그 광부, 독일 광부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분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2만 명의 광부 간호사분들이 나가셨는데 도시가 깨졌어요. 예. 근데 그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있게 됐다.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런 어떤 역사 특강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근데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자기는 그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역사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독일사 교육은 독일의 역사는 알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조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지역에서 독일 도시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도 계속해서 역사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서 지금은 나이 드셨지만은 이분들의 2세대, 3세대를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까지 그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려인들이 이제 국내에 살고 계세요. 가레이츠라고 하죠. 그냥 고려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하신 분인데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을 위한 국민위원회 공동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고려인들은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1937년 이제 중일전쟁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이제 러시아로 쳐들어올까 말까 하니까 러시아가 뭐냐면 일본하고 비슷한 그 한국인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있던 20만 명을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국가들로 이제 강제 이주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철도를 타고 가는 그 2달 동안에 한 2만 명 정도가 그 사이에서 이제 기차간에서 죽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에는 홍범도 장군도 이때 강제 이주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홍범도 장군께서 강제 이주를 당하셔가지고 이 크로아티아에 있는 한 그 작은 도시에서 급장의 문지기를 하다가 194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묘가 크로아티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재작년에 이렇게 갔다 참배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독립운동에서 숨겨져 있는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55만 명의 고려인들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찾아서 가라 라고 해가지고 스탄 국가 중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리고 국내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온 지 한 10여 년 됐는데요. 국내로 들어온 분들이 한 8만 명 정도가 지금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요 근처에 이제 경기도 안산에 많이 모여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은 저희가 이제 주로 가서 뭐 한식 명절도 이렇게 도와주고 물품도 기증하고 하면서 같이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지금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는 활동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 들어오셨으니까 본 울병 독립운동사, 특히 미스터 선샤인을 통해서 본 독립운동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반 정도는 이렇게 보셨지만 나중에 오늘 그 보시고서 24편인데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고 유익하고 그리고 뭐 자기 자식들 못 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엊그제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못 본 친구들이 꼭 이렇게 보시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1910년 이전에 강제합병 이전의 역사를 다뤘다고 합니다. 제대로 다룬 것은 처음이다. 그 이후에 일제시대도 많이 다뤘는데요. 그 이전의 역사. 일제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광복이라고 해야 되지만 이제 독립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독립운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강제합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 결국 의병이라고 부르죠. 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아무개다. 이름 없는 어떤 무명의 그런 어떤 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 나라가 국난에 처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은희석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멸할 수는 있어도 의병을 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멸했지만 그 사람들은 망명을 가고 또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 잠입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거든요. 의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역사에 이름 한 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라마에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드라마의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제대로 이제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어떤 그 칼럼에서도 이런 걸 주장을 했는데요. 무명용사,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름을 찾아가잖아요. 등록을 하고 독립유공자로 등록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지만 그 외에도 독립운동가들, 의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름 없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를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불이 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푸틴 대통령이 뭐 여기 가서 참배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꺼주실래요? 우리가 이게 폭우가 쏟아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참배를 하는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설탕이 아니니까 녹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무명 용사들은 다 이런 비를 맞아가면서 전장에서 이렇게 죽어나갔는데 내가 이 비를 맞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약간은 이제 감명 깊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맥켄지라고 하는 영국인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많이 보셨죠? 우리 교과서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이제 의병의 사진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양평이라는 곳에서 이 맥켄지라는 기자가 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맥켄지고요. 이 사람이 대한제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기사를 써서 이렇게 알리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는 이 맥켄지가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조선의 주권을 향해 나아가는 두려움 없는 걸음이 바꿔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도 저 아랫마을에서 전투가 있었어. 일본군 4명을 사살했고 우리 측은 2명 전사, 3명이 부상을 당했어. 당신들은 인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병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우리가 별로 없어. 총포는 낡아서 불발이 많고 총알 거의 다 떨어졌어. 알고 있어. 이렇게 싸우다 결국 죽겠지. 하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소. 그 기자 양반은 당신은 외국인이니 외국인한테 안 걸리는 무기를 살 수 있지 않소?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시오. 돈을 지불할 테니까. 하지만 전 중국 기자로서 양쪽 모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당신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서양인이 우리 의병의 참상을 보기 위해 미국까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오. 당신이 본 것을 세계에 전하여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시오. 맥켄지 양반, 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도 좋소. 아마 이 사진이 유일한 의병 사진이 될 겁니다. 고맙소. 이 신세대. 네, 실제 여기 인터뷰했던 그대로가 이제 대사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렇지만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일 때마다 항상 의병이 있어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9,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 난가라고 해서 그래서 한국
삼국시대 그리고 배달에 우리가 이제 백두산으로 태백산으로 왔던 재생남군 3,000명이 있었고, 당군조선 때는 국자람 북부의 천황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의 화랑, 고려의 조이선인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의 제가화상, 그리고 조선에는 진유라고 하는 진짜 유학 그 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 의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병을 하거나 선비라는 선비 정신으로서 의병을 하거나 또는 자결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고, 항일 의병이 이렇게 나타났었던 겁니다. 이런 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병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그걸 이제 조금 더 이게 기록상으로 좀 올라가 보면은 한무제가 우리 위만 그 왼쪽에 보시면 이게 번조선의 위만 정권을 갖다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걸 함락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 장면인데요. 함락을 시키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쪽에 있는 북부여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북부여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드마칸입니다. 이 보드마칸에 대해서 북부역이라고 하는 역사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보드마칸이 창의 기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병입니다.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의병을 창의 기병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보드마칸이 창의 기병하여 소지 연파했다. 이제 한 나라의 그 주부들, 뭐 이렇게 그 도둑들을 이렇게 연파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특히 이 의병 같은 게 그 이후에 몇 면이 이어져서 특히 이제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 그런 어떤 의병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병운동사다. 그렇잖아요.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사람이 내내 의병이기 때문에 의병운동사 또는 그걸 이제 전투라든지 전쟁이라는 걸 붙여야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의병 전쟁사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언제부터 우리를 이렇게 침략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가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백강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강전투.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백제가 멸망을 하는데 실제로 멸망한 것은 백제가 663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지금 학계에서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의자왕이 항복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백제는 뭐가 있었냐면 외백제가 있었죠. 사실 이게 백제가 있지만 백제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 땅에 있었던 백제만이 아니라 외백제와 그리고 대륙백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백제에서 뭐가 있냐면은 그때 이제 제명천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의자 마지막 그 왕이었던 의자왕의 사촌 누이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제명천황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3만에서 이제 4만 명이 되는 그 외 군을 이렇게 이끌고서 금강 앞에서 금강 앞 뭐 하구 뚝이냐 어디 바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00척에서 한 1000척이 되는 그 배에서 당나라 신라군과 그리고 함께 이렇게 싸웠던 최초의 어떤 국제전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외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 의자왕의 아들인가요? 예, 부역풍이라고 하죠.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촌 누이가 있었고 다 그 일본을 그때 당시에 일본 열도를 장악하고 있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올라와서 그때 42,000명 그리고 400척에서 1000척이 되는 그걸 가지고서 마지막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모두 이렇게 그 수장을 당하고 나서 마지막에 외친 것이 일본석에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조상의 묘를 언제 찾아볼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백제가 물러나는 과정이죠.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렇게 물러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러나서 이제 독자적인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고 그 다음에 720년에 일본서기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 역사 왜곡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 일본서기의 역사 왜곡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임나일본부설입니다. 그러니까 신공항우라고 하는 여왕이 200년 동안 가야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공을 해서. 그런 임나일본부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요, 우리가 독도 뭐 위안부 그 얘기만 하지만 고대사로 넘어가 보면 모든 역사서에 대부분의 역사서에 뭐가 있냐면 임나일본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야라고 되어 있는 땅에 동그라미에 보면 임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4세기 후반에서 4세기에서 6세기에 200년 동안에 가야 지방을 임나가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일본서기의 기록입니다. 신공항우가 사만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인데요. 이 기록에 보시면 신라왕이 두려워 싸울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서 스스로 항복했다. 쭉 줄여서 고구려 백제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상의를 하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이 신공항구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공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제후국입니다 라고 하면서 조공을 마치겠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항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보면 소위 사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침공한 그런 역사가 있었고 가야 땅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일본에 작년에 봄철에 갔을 때 거기서 습득한 구매한 책인데 2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책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대중 역사서, 교과서 전부 다 임나가 침공했다. 임나 일본부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임나 일본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일본에도 살아있고 우리나라에는 임나 일본부를 얘기 못할 뿐이지 그거의 변종인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이지 시대에 최초로 발행한 지폐에 바로 이 신공항구를 넣으면서 우리나라를 침공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을사조약을 하고 나서 저 아래 보시면 누가 있냐면은 이완용이 있습니다. 이완용. 내국노 이완용이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서명을 하는 내용이죠. 이토 히로부리 앞에서 서명하는 내용인데 저 하늘에서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저 하늘에서 보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신공항구입니다. 야,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너희들이 하는구나. 너희들이 하는구나 하면서 원을 풀어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위에 보면 신공항구가 있고 옆에 보면은 임진왜란 때 침공했던 누구죠? 예. 그 사람들이 천상에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그려놓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네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해 놓고서 그분들이 이렇게 원을 푸시옵소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럼 신공항구에 그 역사가 있었느냐? 신공항구가 그 침공을 했던 그 사만은 어디냐? 그 사만은 바로 대마도였다. 환단국의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 대마도는 사만이 나누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누어 다스린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누어 다스렸죠. 이게 유일하게 환단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신라는 좌우 가라, 고려는 이미 가라, 그리고 백제는 계지가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도 보면은 저도 최근까지 몰랐는데요. 전부 지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명이 다 있습니다. 백제는 계지가라인데 계지중학교 뭐 이런 지명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고구려는 이니가라라고 하는데 이니치가병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신라는 좌우가라인데 여기는 쌀이 유명합니다. 좌홈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지명은 여기에 가서 찾아보거나 기록으로 보거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1000년 이상 된 지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지명을 뭐 한당고기의 편찬자가 이렇게 거기 일본의 대마도에 와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조작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판단고기를 증명하는 유력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거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광주 대한사랑에서 이렇게 직접 이게 대마도로 답사를 했는데 계지포라고 나오잖아요. 계지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그 증거들이 이제 대마도에 이렇게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신공항구가 침공을 해서 정벌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조아렸다고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디냐? 그게 맞다고 하면 그건 대마도일 뿐이다. 그 이상 한반도 남쪽으로 넘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그런 것을 아직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임나 일본 부서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한론이라고 하는데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왕이 있고 1867년 메이지가 들어선 이후에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정벌하자. 우리 조상들이 있던 그 묘가 있었던 거기를 임진왜란 때도 실패했는데 다시 정벌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이 이렇게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한론의 어떤 조상격이 되는 철학을 만들었던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합니다. 요시다 쇼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조선을 정복해야 된다. 국력을 차지해서 그리고 교역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을 조선, 만주에서 토지를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철학과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일대 총독인 테라우치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야쿠자의 전형이죠. 야쿠자의 원형인 뭐 흑룡회라든지 겐요샤 이런 것도 이번에 드라마에서 이렇게 다루게 됐는데요. 요시다 쇼인에게 공물을 바치는 모습이죠. 이게 아베 총리가 2013년 얼마 안 됐습니다. 2013년에 공물을 바치는 모습인데 쇼인 신사를 따로 갔습니다. 쇼인 신사에 가서 공물을 바치는 모습인데 바로 이거 한 2달 전에는 뭘 했냐면 이랬죠. 네, 2달 전에
2013년에 731이라고 써있는, 의도적인 거죠. 731이라고 써있는 그 공군부대의 어떤 그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731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마르타 실험, 생체 실험을 했던 그 숫자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들을 2013년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유시다 쇼인이 내가 존경하는 분이 바로 유시다 쇼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한론의 그 뜻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은 뭐냐면, 지금의 인날본부는 인날본부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지금 현대에서의 인날본부는 다 독도입니다. 독도를 빌미로 해가지고 다시 한반도의 어떤 침략, 야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때 그 1905년인가요? 1905년인가 독도를 먼저 편입을 했을 그때부터 100년이 지난 그때부터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14년째예요. 작년이 14년째, 올해 주장하면은 15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 그래서 올해가 사실 100주년이 되는 해, 우리도 뭔가 이렇게 분기탱천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100주년에 움직여서 지금까지 15년째 이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차근차근 밟아왔습니다. 어느 해는 초등학교, 어느 해는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해가지고 차근차근 밟아와서 이제는 뭐냐면 초중고 교과서의 지침서, 뒤에 보면 우리가 교사 지침서 같은 게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지침서에 이제 독도 왜곡을 이제 의무화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시 때 보면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은 바로 야쿠자의 그 원형인 겐요샤라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캐릭터가 나왔죠. 구동매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왔는데, 흑룡회의 한성 지부장이라고 했다가 처음에 몰매를 이렇게 맞았어요. 그래서 무신회로 바꿔버립니다. 드라마에서는 없는 어떤 회로 바꿔버렸지만 의견 중에 이걸 흑룡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흑룡회. 그래서 흑룡회의 수장이거나 아니면 겐요샤의 어떤 수장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암묵적으로 밑에서 바로 우리 식민지 정벌을 위해서 움직였던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흑룡회, 겐요샤 이런 겁니다. 日韓議定書は何なくていいですか 1904년에 한일 의정서 때 이제 납치를 해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これから逆賊であり売国だ。朝鮮に戻っても誰も歓迎してくれないぞ。そうなったら信念を曲げて日本についていく道しかない。金、女、死、何が欲しい。望むものがあれば最高のものを与えてやる。내 입에 말을 알아듣지 못하네. 내 귀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고 내 눈과 말을 속지어라. 내 입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뒤쪽에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존 인물이거든요. 실존 인물들을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30년대에 모든 독립운동가를 압축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그 30년대에는 김구 선생하고 약산 김원봉 선생이 만날 수가 없는데 그게 만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게 한 거죠. 실제로는 연대가 언제냐는 역사 공부를 하게 했는데, 이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연대는 좀 다른데 실존 인물인 듯 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찾는 것이 재밌게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시가 좀 삐져나갔는데요. 예. 1968년 메이지 유신을 정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왕을 국가대표로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래서 조선에 국서를 보냈는데 조선이 접수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1969년부터 양국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한론이 더 들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성해진 우리 일본이 조선을 정벌하는 건 그저 삼보와 다름없다. 무엇을 망설이는가라고 하면서 정한론이 이렇게 들끓게 됩니다. 근데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일단은 일본 열도에 있는
한국의 흔적을 그 이전에 있었던 고대의 어떤 흔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신사 내에서 한반도에서 전래된 불교 사찰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 1616개의 불교 사찰을 파괴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거세 신사라고 합니다. 거세 신사가 뭘까요? 아시는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혁거세죠. 네, 박혁거세 신사. 이 거세 신사가 2,7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혁거세 신사니까 뭡니까? 신라 신사죠. 신라 신사가 2,700여 개가 이 박혁거세 신을 모시는 신사가 19세기까지 있었는데 이 메이지 시대에 이걸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 신사. 이 한국은 뭐냐면 사만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사만에다가 국자를 붙이면 한국이 되죠. 그래서 사만이거나 아니면 고조선 또는 그 뒤에 고구려백제 신라. 그래서 이제 한국 신사라는 명칭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한국 신사도 보면 가라쿠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똑같은 어떤 발음을 하는 매울 신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신국 신사로 바꾼 신사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아예 없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신국 신사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 이거는 이제 나라의 동대사에 들어가 보면 그 동대사의 바로 옆에 보면은 아주 조그만하게 하나의 신국 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컸었는데 그걸 완전히 이제 방치한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신국 신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관련된 거, 백제와 관련된 뭐 백제천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없애버리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본토로 들어가서 한국의 한반도로 들어와서 한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데요. 그 다음 이완용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일본군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あとは持ち遅れてやればいい지금까지 내가 살아있거든 그러니 문제잖아 매국노 하나 초단해서 화를 풀기보다 그의 밑질 결과물을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난 이무진년 내 손자들이 조선에게 당했던 수치를 반복할 생각이 없어 우병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병은 반드시 화가 돼 조선인들 민족성이 그래 하야시코시가 hongokuから 돌아오는데 립강기 대시를 두르고 올 거야. 장담하는데 조선인들은 목숨을 내놓고 달려들어. 자, 그럼 지금부터 뭐로 해야 할까? 셋이 정신 조선의 셋이 기승스럽다. 민족성을 만살해야 한다고. 난 그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해석 안 될 두 가지만 명심해. 방해, 반말. 처음에 이제 그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반말을 했는데 반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3대 사이토 마코토 총독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이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그 부조, 아버지와 조상을 멸시토록 만들고 그 결과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이것이 반일본인을 만드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1910년대에 와가지고 추진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역사서를 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20여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웠다. 뭐 남산에서 불태웠다. 어디 불태웠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주장했던 분이 이제 문정창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살르는 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또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걸 실제로 불태웠기 때문에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여만 권이 압수됐는데 그거에 많은 것을 가져갔다는 거죠. 단군조선 완전 기록을 약탈해 갔다. 다 불태운 것이 아니라 약탈해 간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계에서는 이게 근거가 뭐냐, 뭐 그 사람 말만 믿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죠.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네다니얼 페퍼라고 하는 미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국사 박멸책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 하냐면 1919년에서 20년에 기자로서 실상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이때 당시에 절대로 엉금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란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획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목격했다라는 얘기를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1923년부터 조선사 편수회에서 사료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마도에서만 고문서류가 66,000매 그리고 고기록류가 3,500매의 책을 은폐 또는 분서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대마도란 작은 섬에서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리고 저 만주까지도 샅샅이 뒤져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겠어요. 그 책들이 이 조선사 편수에서 또 15년간 1923년부터 37년까지 15년간 무려 4,950종 약 5,000종이 되는 그런 사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만의 책을 만듭니다. 그들만의 책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조선사라고 하는 37권을 만들죠. 불어 2권까지 37권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도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는 이등방문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수레로 끌고 온 것이 5만여 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만여 권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문화유산 연구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국내청 30부에 하면은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노 외무성 과장이 이렇게 진술했어요. 한국에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숨겨온 도서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도서 목록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수거했다는 걸 일본이 밝혔겠습니까? 우리가 20만 권이라고 하는데 51종을 밝혔잖아요. 그럼 51종이 20만 권이라고 하면은 한 종이 한 5천 권이 되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51종이 밝히지 않은 것이 포함된 것을 가지고 가거나 불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행을 이렇게 자행을 했다. 그러면서 일왕의 특명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을 해서 조선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조선사 37권 26,000매를 만들거든요. 사료집입니다. 사료집인데 이 사료의 어떤 프레임대로 거기서 사료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역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수사관보 촉탁으로 이병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병도가 여기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친일파 역사학자가 서울대 사학과 교수가 되고 60년대에 문교부 장관이 되고 뭐 이렇게 역임을 하면서 사학계에 거물이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사학계의 정인보라든지 안재홍 선생 이런 부분 소수들은 전부 납북되거나 안재신처는 1930년대 죽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맥이 끊기게 되고 하면서 우리 남한에서는 조선사 편수회 출신은 이병도, 신석구 등만이 남아서 역사학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EBS 다큐 시선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학계를 갖다가 일본 학계가 점검을 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저서를 통하여 해방 직후 학계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 인가에 관하여 검토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교학부장을 맡은 교수가 포함된 4명의 중근형 교수가 내방하였다. 노크를 하게 문을 열었더니 한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세마스 선생님이신데 김 선생 강의를 참가하고자 하시기에 모시면서요. 김 선생 되겠지? 라고 말한 것이었다. 역사 강의를 청관하러 온 스에마스 야츠카즈는 조선사 편수의 조사관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스에마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한반도 영유 임나는 그 자체만으로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다. 고대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 준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을 우리가 학계에서 1970년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참관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또 김원룡 교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김원룡 교수도 원상동론이라고 해서 삼국이 원시 삼국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거의 1700년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원룡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마스를 데리고 왔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참관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한 단면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학계를 그 주변에서 코칭을 했었던 일본 학계가 이렇게 해방 이후에도 들락날락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민사학이다, 식민사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학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계의 어떤 틀,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그것을 조선사 편수의 사관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성토하는 객관적인 근거의 자료들,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제의 한국사 조작은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병도 박사가 주장한 거예요. 낭랑,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사군의 핵심 치소인 낭랑은 실로 420년간이나 이 땅에 존속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존속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문물을 전수해준 낭랑이다. 그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저희 내일도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요. 박물관에 가시면 지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역사 연도표에 보면은 연표에 보면은 낭랑이라는 것이 평양이죠. 대동강 유역에 이렇게 딱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있으면 빨간 줄을 보면요. 420년입니다. 108년부터 해가지고 313년에 멸망했다라고 해서 420년을 이렇게 그어놨거든요. 420년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420년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420년 동안 식민지를 경영하는 동안에 중국은 5번 이상 국가가 바뀌어요. 국가가 바뀌는데 식민지는 420년 동안 있었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삼국 사기를 보면요. 이 낭랑에 대한 역사가 처음에 초기에 나오다가 250년 정도가 끊어져 있습니다. 기록 자체가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